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프레임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본 대로만 판단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끝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프레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이야기도 교훈을 강요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도 오해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길,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아내가 겨우 쌀을 구해와 밥을 짓게 됩니다. 공자는 밥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내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공자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마저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 아내가 말합니다. 스승님, 밥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일부러 이렇게 말하죠. 내가 꿈에 조상을 배웠는데 이 밥으로 먼저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다. 아내를 깨우치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밥을 짓는 도중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송구하고 버리기엔 아까워. 제가 그 부분만 먹었습니다. 그제야 공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을 믿었지만 눈도 완전히 믿을 수 없구나. 내 생각을 믿었지만 생각 역시 완전하지 않구나. 보고 들은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 성인 공자도 자신의 프레임에 갇혀 제자를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타고르의 후회. 인도의 시성 타고르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마당을 쓸던 하인이 무려 3시간이나 지각을 한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타고르는 해고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하인에게 빗자루를 던지며 말합니다. 당신은 해고야. 지금 당장 나가. 그때 하인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딸아이가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타고르는 그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나는 그날 배웠다. 버스 안에서 벌어진 기적. 시장통을 지나는 항상 붐비는 8번 버스. 그날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울음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인내는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애 좀 잘 달래요. 버스 전세 냈어요? 내려서 택시 타요. 버스 안은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버스가 갑자기 멈춥니다. 기사님이 내려 무언가를 사오더니 아이에게 막대 사탕을 물려줍니다. 그 순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칩니다. 버스 안에는 이제야 웃음이 번집니다.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아이 엄마가 내리며 기사님에게 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의 법칙. 프레임의 법칙이란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미움이 생길 때 대부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프레임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멈추고, 조금만 물어보고, 조금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수많은 오해와 상처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들리는 말이 진실의 전부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내 프레임 때문은 아닐까?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